이미 21살 때죠. 대학생 그쵸, 때 대학생 때. 사진을 저희 옛날 영상에 보면 그쵸. 뭐 몸이 지방이 없고 그쵸. 복근 다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국룰이 있어요. 제대로 시작한 지 네. 뭐 몇 년 됐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국룰이 있는데 그 국룰상으로는 이제 25살 때부터 보디빌딩을 이제 하시게 된 거네요. 바디빌딩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27살. 아, 27살 때부터. 그쵸.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팟캐스트 다시 재개된 팟캐스트 3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너무나 반가워하실 내추럴로 최초로 올림피아 진출을 확정지으신 IFB 프로 최한진 선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최초로 내년이죠. 내년에 시로 올림피아를 가게 된 최한진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꽤 오래 전인데 한 3년 전인가요? 네, 그때 3년 전. IFB 프로 이제 카드를 따신 그 시점에서 네. 저희 채널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맞아요. 네. 약간 뭐랄까요, 이 타임라인도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봤었고 내추럴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한 적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 1년 반 전에 또 그쵸. 정확히 이 자리에서 또 모셔가지고 이유진 선수랑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좋은 소식을 안고 뭔가 더 잘 되셔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네. 이 자리에서 그 일들을 천천히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상이 있긴 있지만 이 최한진 선수께서 직접 보디빌딩 개인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서사를 네.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그쵸.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보디빌딩 인생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럼 고맙습니다. 한번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어, 물론 이제 보디빌딩이 그쵸. 아니라 육상을 육상을 그쵸. 맨 처음에는 육상을 먼저 시작한 계기는 원래 초등학교 때 다들 그냥 다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육상의 권유가 전 친구였어요. 친구가 제 이렇게 뭐 이렇게 뛰는 거나 이런 거 보더니 너 육상 한번 나가봐라. 너 잘 뛸 것 같다. 근데 뛰었는데 그 뛰는 순간에 다른 애들 다 이기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대에 나가고 도대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당시에 제가 몸에 조금 뭐랄까 이 운동 향상 능력이 좋다는 거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뛰고 나서 조금씩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뭐 육상만 하게 되면은 뭐 축구하는 사람들이 막 스카우트 해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육상이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니까 그거가 좋아서 그냥 육상으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때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관상을 너무 제가 맹신하지는 않는데 부류를 이제 나누면 약간 차범근 선수 상이시잖아요. 그죠, 길죠. 좀 길죠. 차범근 맞습니다. 선수 상이시고 차범근 선수도 허벅지로 허벅지 좋죠. 워낙 네, 유명하고 네.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보다 두꺼웠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만약에 축구를 하셨어도 대성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축구도 내가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상을 타고 내가 1등을 하고 뭔가에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누군가 축하해주고 이렇게 나 1등 했으니까 되게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육상이라는 그 종목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 길로 꾹 쭉 갔던 것 같아요. 그 트포이 채널 댓글에 네. 중학교 동창생의 증언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중학교 네. 때부터 이미 몸이 좋았고 그때는 오히려 육상보다는 보디빌딩이랑 럭비를 럭비, 추천을 했다.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 마찬가지 제가 막 뛰고 있으면 막 이렇게 다른 선수들도 막 뛰어요. 뛰고 있으면 이렇게 카누 선수라든지 이런 선들이 막 보면서 야 너 육상하지 말고 럭비 해. 그 선수 측으로 와라. 상체가 육상할 몸이 아니다. 너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막 마라톤 같은 거 5km 마라톤 미사리에서 뛰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카누나 이런 선수들이 많으면 너 이거 뛰지 말고 육상해라. 그래서 그런 제의도 받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고 그냥 끝나긴 했죠. 왜냐면 제가 갈 길에 여기 뭐 간다고 여기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육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제 몸은 제가 그 당시에 뭐 판단을 못하잖아요. 어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싶고 나는 육상이 좋으니까 계속 육상의 길로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종목도 사실 뭐 100m, 200m 이게 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종목이 아니라
뭐였죠? 고대 그렇죠. 그 10종이라고 데카슬론이나 10종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는 이제 통틀어서 이제 육상이라는 종목을 통틀어서 10가지 종목을 이제 측정해서 그 종목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기록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거에 대한 이제 등수를 측정하는 건데 그 등수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해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가 없을 정도로 뛰는 거, 던지는 거, 높이 멀리 뛰기, 높이 뛰기를 다 잘해야지 우리가 점수를 잘 받아서 1등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운동량도 딴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죠. 그냥 육상하는 애들에 비해서 육상 애들 다 끝나고 나면 전 나머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그다음 또 집에 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단순히 네. 달리는 게 아니라 그쵸. 던지고 네. 당기고 뭐 뛰고 또 그쵸. 높이 뛰고 이게 모든 게 다 네. 집약된 종목이었네요. 그렇죠. 애들 같이 뛸 때 나도 같이 뛰지만 애들 이제 계속 끝나면 저는 이제 던지기가 또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멀리 뛰기, 높이 뛰기라 이 기술적인 면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애들이 다 끝나도 저는 어느 정도는 더 많이 하고 끝을 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달리기도 빨리 달리기와 오래 오래 달리기 달리기가 다 해야 다 되는. 있죠. 그래서 그 도움을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은 그 도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디빌딩이랑 설명하신 게 보디빌딩이랑 비슷한 거죠. 약점이 없고 다 잘해야 되는. 다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의 함에 있어서 저는 그 끈기와 그다음에 지구력과 그다음에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다 어느 정도는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거를 통해서 운동 수행력이 계속 지금도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몇 살까지 육상을 하신 거죠? 대학교 졸업 25살 때까지. 육상을 선수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군대를 이제 거기는 이제 장학금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상을 그만두면 바로 장학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 생활을 다 마치고 군 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트레이너가. 근데 이 중간에 이제 트레이너 생활은 내 앞길이 그래도 빛을 보기에는 육상으로는 끝까지 빛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대학교 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3살, 4살부터는 이제 알바로 막 찾아다녔어요. 뭘 할까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막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으로 헬스장에 알바를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는 뭐 10시간, 7시간 일해도 제가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걸 조금 주고 그렇게 해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 조금씩 배우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바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물론 이제 육상 하실 때도 근력 트레이닝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내가 흔히 말하는 국룰이 있어요. 제대로 시작한 지 뭐 몇 년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국룰이 있는데 그 국룰상으로는 이제 25살 때부터 보디빌딩을 이제 하시게 된 거네요. 바디빌딩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27살 때. 27살 때부터. 그렇죠. 그 전에는 바디빌딩식이라기보다는 운동 자체를 저희가 이제 육상이라는 종목이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고 기본적인 스쿼트라든지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발력 운동 뭐 스네치라든지 적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스쿼트라는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게 저희 하체에 크게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 스포츠 선수잖아요. 윤성빈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제가 더 원조격이신 거죠. 많죠. 나이가 많죠. 훨씬 더 많으시고 똑같이 이제 엘리트 체육을 이제 경험하시다가 보디빌딩을 이제 해봐야겠다 하고 좀 빨리 이제 좋아진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딴 사람보다는 제가 발전의 속도가 그래도 눈에 띄게 좋아졌으니까 그 덕은 좀 많이 봤죠.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육상 선수 시절에 그냥 기본적으로 진행했던 근력 트레이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량이 어느 정도였었는지가 궁금해요. 중량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 선배들을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선배들을 또 같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넘어서면 안 되는 건가요? 넘어서도 안 돼요. 넘어서 눈치가 보여요.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선배 정도를 다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을 향상시키려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듭니다. 그거를 물론 선배가 뒤에서 받쳐서 들어주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힘을 그 선수니까 그게 완전히 이 바디빌딩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 상황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중심 위주로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200kg까지는 고등학교 때 들었죠. 200kg 3개 정도는 했죠. 물론 이제 도움을 받고 혼자서 못하고 도움을 받고 스팟을 주면서 했지만 이제 대학교 때 들어가서는 그 스쿼트랑 횟수 단계를 좀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은 횟수로 했으면 나머지 다음 주 일주일은 그냥 내가 못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내 중량의 한 50% 정도를 갖고 계속 고반복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00kg로요? 200kg는 아니고 200kg 아니고 한 제가 봤을 때 70에서 80kg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한 100개를 100개 그쵸 선생님 선배님들도 그 정도 했으니까 저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장점 부위 중에 하나가 또 하체죠. 하체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최한일 선수를 뵀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18년도였나요? 2018년, 19년도였던 것 저 같아요. 19년도 IFBB 프로카드를 네, 최초로 땄을 네. 때 네. 근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내추럴 리저널이 리저널 열렸죠. 딱 예, 했어요. 예, 예. 그때 저는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분은 뭐지? 저분은 왜 여기 와 계시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다른 선수들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그런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시합을 좀 많이 쉬고 뛰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때도 그래서 그 한참, 얘기는 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뒤에 하고 다시 네. 제가 죄송합니다. 사족을 달아서 예. 다시 이제 또 그 육상과 네. 보디빌딩 경기에 글로 가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미 21살 때죠. 대학생 그쵸, 때 대학생 때. 사진을 저희 옛날 영상에 보면 그쵸. 75kg셨는데 네. 뭐 몸이 지방이 없고 그쵸. 복근 다 있으면서 근육이 웬만한 지금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보다 이미 좋아 있어요. 21살인데 그게 아마 그 이제 이미 그렇게 그쵸. 예, 살을 찔 네. 시간이 없었죠. 그때 네. 당시에는 운동을 계속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 운동까지 뭐 3번, 4번을 해버리니까 예. 먹는 거는 뭐 워낙에 잘 먹을 때니까 엄청나게 먹어도 그 많은 칼로리를 우리는 소모할 수 있는 훈련이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체중이 잘 안 느는 편이다 네. 보니까 얼마나 드시는 편인가요? 옛날부터 뭐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저희는 간식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침을 새벽 운동 끝나면 아침밥을 먹고 중간에 뭐 초코파이나 이런 거 들어주고 먹고 다시 점심 훈련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또 간식 같은 거 먹고 또 훈련을 하고 저녁 먹고 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또 간식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이 운동과 먹는 거에 그냥 반복. 사육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육을 그냥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다 보니 뭐 21살 때 이미 엄청 수준급의 뭐 근데 보디빌딩을 한 게 그렇죠. 아님에도 보디빌딩을 한 건 불구하고 아니죠. 웬만한 일반인들 중에서도 탑으로 좋은 정도. 물론 이제 그때에서 당시 기준입니다. 좋은 몸이셨어요. 그러고 이제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전역을 하시고 보디빌딩을 이제 딱 하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디빌딩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 시점부터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보다가 그때는 센터에서 그냥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제가 트레이너 하다가 뭔가 교육을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은데 뭐 마땅한 데가 크게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막 찾아보고 해도 막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첫 디렉터로 이렇게 쇼니라는 분이 그 찰스 클라스라는 그 IFBB 찰스 교육, 클라스, 그렇죠. 예. 찰스 클라스가 그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 디렉팅을 해서 그거를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너무 호감이 가서 거기서 좀 배우기 시작했죠. 첫 시장 거기서부터 시작을 바디빌딩을 시작했죠. 정말 본격적으로 한 건 그때부터죠. 네. 그때 당시에 체중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도 81,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80 좀 올라왔을 때 그때도. 물론 체지방이 이제 많지 않은 상태. 그렇죠.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평생 체지방이 많이 끼시지 않았죠? 그렇죠. 평생에 체지방은 거의 끼지 않았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당연히 이제 운동 끝나고 뭐 대가 끝나거나 많이 찌겠지만 우리 20대 당시에는 20대 30 당시에는 체지방이 거의 안 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20대 시절에 네. 저는 복근이 덮여본 적이 단 한 저도 번도 맞아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혈관 나오고 뭐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없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거 없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합 끝나고 진짜 많이 먹고 운동을 또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디빌딩에 이제 배움을 통해서 보디빌딩을 시작하시고 대회를 이제 나가셨을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가 언젠가요? 첫 그때 시흥시 대회였을 거예요. 시흥시. 예. 시흥시 대회 때 처음에 나갔는데 1등을 하고 그게 몇 년도죠? 그게 몇 년도인가? 2008년도인가요? 2008년. 뭐 2008년. 그쯤으로 네, 이제 추정이 되는. 2008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머슬매니아라는 대회가 열려서 시흥시는 결과가 어떻게? 1등을 했죠. 그때도 1등을 어. 하고 그다음에 11년도에 머슬매니아 대회라는 데가 내추럴로 또 머슬매니아라는 대회 그때 당시 내추럴 그쵸. 보디빌딩 지향이었죠. 그렇죠. 예, 지향해서 그때 당시에도 11년도에 또 나갔는데 또 거기서도 운 좋게 1등 하시고. 1등해서
프로카드를 또 따게 되고 머슬맨이. 네. 네. 근데 그때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해외 시합을 뛰진 않으신 거고. 그때 마이애미라는 대회를 뛰었어요. 아, 네, 나가셨어요. 마이애미 네. 대회 뛰어가지고 한인 최초로 6위를 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외국 사람들이었으니까는 뭐 그때 당시 크게 이슈가 그게 크게 되진 않았죠. 그때도 황철 선수가 뭐 이렇게 그렇죠. 활동할 활동을 때인가요? 많이 할 때죠. 홍철 한참 선수의 잘 한참 잘 아. 한참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선수가 인기가 많았을 때 네. 저도 같은 대회를 뛴 거지만 같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았죠. 네. 체감을 하셨고. 체감을 했죠. 네. 한국 사람들을 하면 황철순이라고 딱 생각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슬매니아 시합을 나간 뒤로 한참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안 나가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한참 그렇죠. 제가 이제 일을 또 이게 먹고 사는데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회만 뛸 수는 없어요. 선수로서 생활하려면 그 정도의 우리가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또 많이 못 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위해서 조금 이 대회를 좀 내려놓은 적이 또 있었죠. 예. 그때는 뭐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래 조금 더 있다 시합을 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물론 운동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조금 주가 네. 되기보다는 네. 일을 더 주로 그렇죠. 삼고. 그때 뭐 네. 11년도도 마찬가지면 되게 가난하게 시합 준비를 했어. 간신히 막 닭가슴살 사가지고 막 사고 간신히 뭔가를 사서 이렇게 먹고 보충제 사서 먹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레슨 자체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레슨 자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운동에 대한 게 너무 질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레슨을 좀 줄이는 내가 돈을 좀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좀 이루고 싶다.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좀 가난하더라도 나는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레슨을 좀 줄이고 그 방면을 좀 선택하긴 했죠.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일을 좀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복귀하신 무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그 내추럴 리저널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좀 몇 번 나갔어요. 아, 그 전에 대한 바디빌 협회도 좀 나갔었고 그 다음에 WBC인가? WBC. 네, WBC 예, 맞아요. 예, 있었어요. 옛날에 예, 있었어요. 옛날 대회 그것도 있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인바 IMB. IM 인바도 나가고 다 나갔었는데 성적이 인바 빼고는 그 두 개는 아무래도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몸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의 몸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등수 없이 그냥 지나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 8년도가 INBA 그쵸, INBA 처음.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처음 시험인 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성적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1등을 했고 그때 김효준 선수가 그 맞네요. 오버롤을 맞네요.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때 그 대회. 그 맞붙으신 거군요. 붙은 건 아닌데 제가 1등을 하고 이제 영재가 아. 영재가 또 1등을 하고 저 위로 영재가 1등을 하고 영재가 아마 뛰었을 거예요. 오버롤을. 그 당시에. 최현진 선수는 오버롤전을 그냥 안 포기하셨어요. 뛰었어요. 예. 포기한 것보다는 저 같은 체급에 영재가 저를 이겼죠. 한 번. 예. 영재가 저를 이기고 그다음에 김효준 선수와 같이 붙었죠. 그 당시에. 그런 또 복잡한 네. 그 사정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INBA 때는 시합이 이제 체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83, 예. 87. 87. 예, 다 뺐을 때가 87. 네. 수분 조절까지 다 하니까 86, 7 왔다. 86, 7.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 시합 체중은 계측했을 때가 89였어요. 89.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한 5년 정도 동안 그렇죠. 예. 이제 거의 1, 2kg 가량밖에.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저도 많이 늘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다 빼고 계측을 하니까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몸무게도 저는 많이 좋아진 거.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최상의 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제 거의 뭐 90kg에 이제 육박하고 시합 당일날 무대 체중은 90kg가 넘을 거예요 아마. 좀 로딩도 좀 근데 하시고. 이번에는 로딩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로딩을 안 하고 고탄이랑 고단백을 그냥 꾸준히 가져갔어요. 네. 계속 올리면서 계속 가져가서 그냥 로딩이란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먹고 그냥 당일 전날에만 한두 끼 더 먹고 그 정도까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이따가 또 한번 시합 내적인 거를 사실 특보이 채널에서 어느 정도 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다시 또 조금 후순위로 밀어보도록 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INBA 시합도 나가시고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말한 그 내추럴 리저널을 기점으로 그때 당시 이제 IFA 프로리그에서도 내추럴 선수들에게 기회를 이제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도핑 맞습니다. 테스트가 있는 시합에서 프로카드를 이제 발급해주기 시작했죠. 맞아요. 2019년도부터.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였나요? 그렇죠. 캐나다로 가셔가지고 이제 프로카드를 맞습니다. IFA 프로카드를 따게 됩니다. 영광적인 네.
순간이었죠. 네. 네. 그때 당시는 저도 이제 내추럴대에서 IFB가 생긴다는 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생길 수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생긴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또 열리고 그 한국에서 1등한 사람의 또 비행기표를 줘서 아 맞아요. 예. 네. 몬트리올로 가가지고 또 준다고 뭐 대회를 또 열어서 세계 대회를 연다고 해서 너무 큰 꿈을 안고 그 대회를 뛰었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네. 저도 이제 같은 시합을 네. 나갔었고 저도 이제 피지크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권 지원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와 내추럴도 이제 IFB 프로의 그쵸, 길이 네. 열렸고 약간 분위기 자체가 내추럴 프로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도 내추럴 그랬어요. 프로들끼리 이제 시합을 따로 하고 나중에 예. 정말 따로 뛰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돼서 다들 막 되게 고무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시합 그 참가자들도 되게 많이 네, 몰렸고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도전을 했었고 나갔죠.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항공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도 없고 없어요. 예.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마찬가지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비키니 선수한테 줬대요. 비키니 선수는 네. 줬대요? 줬대요. 비키니 선수한테 주고 지금 네.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이제 남녀 차별에 대한 그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네. 20대 그쵸, 젊은 그쵸. 남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네. 난리가 납니다. 뭐 비키니한테 1등을 줘서 그 사람이 대회 나간지 안 나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일단은 비키니 선수한테 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그 시합 자체가 논란이 좀 많고 그쵸.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잊혀졌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그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얘기할 뭐 수 왈가왈부 맞습니다. 하기 네. 쉽지 않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맞아요. 예. 아이 뭐 좀 논란이 되고 이럴까봐 저도 그냥 뭐 여기까지만 그냥 네.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이제 개인 사비로 그럼 도전을 이제 캐나다로 가신 거죠. 저 이게 따고 나서 또 프로카드가 딸 수 있는 거가 제가 거기 듣기로는 몬트리올밖에 또 없다는데 딴 데 알아보니까 밴쿠버에서. 그쵸 몬트리올. 예. 몬트리올. 예. 네. 거기서 근데 또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대회가 똑같이 열려서 이걸 따고 다시 그 몬트리올 대회까지 뛸 수 있다. 프로 대회까지. 그런 정보를 또 얻어서 그거를 또 뛰려고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따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캐나다에서 따. 캐나다 그 몬트리올 전 대회에서 따시고. 그렇죠. 전체에 따고. 네. 일단 그다음에 몬트리올에서 프로 시합을 뛰신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운이 좋게 우승하시고. 그렇죠. 3번 다 나갔는데 3번 다 어떻게 운이 좋게 다 우승을 1등을 다 해가지고 제가 19년도 후반 뭐 프로쇼 그다음 4년이 지난 지금 또 1등을 하게 돼서 저도 이렇게 운이 되게 여기하고 좀 뭔가 이 운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긴 합니다. 그래서 현지 미국 캐나다 이 현지에서 참가한 프로쇼에서 이제 연속으로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과정에서 국내와 또 일본에서 프로 시합을 일단 참가했어요. 맞습니다. 물론 네. 그 시합은 이제 내추럴 시합은 아니었죠.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시합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합은 뭐 메인 대회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메인 대회는 아니죠. 메인 대회처럼 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영양사를 좀 더 이제 그 돈을 통해서 다시 영입을 하고 이제 고용하고, 코치나 이런 네, 것들도 조금 네. 더 하고 해서 운동을 좀 진행을 또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GP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AGP에서 좀 그 일본 걸 이거 얘기하면 일본은 그래도 뭔가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포징이라든지 운동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GP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여기는 컨디셔닝에 실패도 많이 했고 먹는 거에 대한 실패도 좀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AGP는 조금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실패를 딛고서 네. 이제 결국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시합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짐종국 채널에서도 네.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AGP 끝나고 도쿄 프로가 마지막이었나요? AGP가 마지막 네. 끝나고 사실 이제 시합을 안 나가실 생각으로 좀 이렇게 접어두셨다가 계속 먹고 있었어요. 네. 이거 너무 안 되겠다가 네. 내년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종국님이 전화 한 통에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종국 형이 이제 대회에 자기도 갈지 안 갈지 종국 형이도 갈지 안 갈지 확정을 안 지은 상태에서 뭐 가겠다고 하면 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못 가면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좀 먹고 내년을 준비하겠다 생각했는데 종국 형이 갈 수 있다는 연락을 그때 받았어요. 그게 언제 시점이 어느 그냥 정도일까요? 8주 정도에 10주 정도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8주 정도 남았을 때일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체중이 좀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예, 막 먹어가지고 아, 예. 그냥 몇 킬로 정도까지? 그때 한 4kg 정도. 아, 근데 뭐 그래도 예. 뭐 한 5킬로 이내니까. 예, 그쵸. 예, 네. 4kg를 먹었는데 막 복근이 작 사라지려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 당시 아 내가 이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또 다시 열정 모드로 들어가서 열심히 또 시작을 했죠. 오히려 그때 이렇게 먹은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오히려 회복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때 푹 쉬어서.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김종욱님의 버프까지 그쵸.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각인을 시켜줬으니까 이거 창피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 등수 안에 들어야지 보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답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제 생긴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금상첨화로 또 결과까지 너무 최고의 결과를 또 얻어내셨어요. 네. 뭐 다시 한번 축하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이게 그냥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성취지만 사실 이제 뭐 대한민국 보디빌딩 역사에서도 그 이거를 굳이 사실 내추럴 이렇게 뭐 나눠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지만 어찌됐든 이게 최초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처음으로 우리가 에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해왔던 거를 깨부신 그 장본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본인 스스로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감회가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도 가서 1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3연패 하려고 온 선수가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깨라든지 뭐 이렇게 다이어트 상태라니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1등을 부르기 전에 2등을 불렀어요. 저 오히려 한 발짝 나갔어요. 나가서 내 전지 알고. 네. 세븐이랑 공교롭게 맞아요. 세븐틴이라고 저 한 번 나갔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았긴 했죠. 예. 그 질문이 뭐였죠, 근데? 그러니까 감회가 감회가, 이제 예. 어. 그 어떤 감회냐? 단순히 우승한 게 아니라 네. 올림피아를 이제 진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여러 이제 응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아, 많습니다. 예, 작은 팬들이지만 많습니다.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됐고 좋은 영향력을 제가 끼쳤다고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또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다시 목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보시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이뤄낸 그 결과로 말미암아 똑같은 꿈을 꾸고 이제 도전할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건데 그분들께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여기 와서 유진 씨랑 네. 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 문이 어떤 문인지 모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맞아. 네. 헉, 소름이 돋네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저는 그 문을 계속 두드려봤고 그 문이 열릴 때 안 열릴 때 하지만 결국엔 제가 열어냈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게 아니라 그렇죠. 부셔버리셨죠. 네. 부셔버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저도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는 제 이름 길을 아닌다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자기 목적을 이뤄나가면 저처럼 더 큰 대회 이뤄나가다 보면은 더 좋은 성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너는 안 돼. 에이,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건 저 되게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꽤 부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현진 선수라는 게 저는 너무 제가 다 뭉클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현진 선수 말씀대로 못 박아두고 그 판단을 미리 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려 보시다 보면 그 문이 언젠가 열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녹화 전에 제가 뭐 이런 사적인 이야기 하다가 제가 IFB 프로에 대한 도전을 이제 그만둔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으면서도 지금 아차 싶기도 하네요. 서로만의 또 이제 좋아하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또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는 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제가 앞두고 있고 준비하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현진 선수의 보디빌딩 일대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최현진 선수의 입을 빌어서 한번 거의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네. 이렇게 얘기한 거 길게 얘기한 거 처음이네요. 지금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시작인 거죠. 시작이죠. 올해보다는 더 좋은 몸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무조건 더 좋은 몸이고 저는 또 내후년 2연패 하러 또 나갈 겁니다. 내년에도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도 저는 네, 또 또 도전을 할 것이다. 도전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항상 의심하고 아니면 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거나 뭐 이런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아니 20년 넘게 운동을 해왔고 보디빌딩 경력만 해도 지금 10년이 한참 넘어가고 그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없이 또 최한진 선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옛날 같아서는 뭐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다 끝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 정보가 또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더 잘 먹을 수 있고 운동의 방향성도 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머신도 마찬가지. 머신에 대한 것도 더 좋게 나오고 그러면 내 몸도 훨씬 더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진다면. 네. 심지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많이 저희가 가까이도 말씀을 나눠봤었으니까 이제 그냥 보디빌딩에 전념을 한 거는 불과 이제 1년이잖아요. 그쵸. 올해 네, 좀 이제 네, 집중을 맞아요. 네. 이번 대회를 위해서 하신 맞습니다. 거고 네. 작년까지는 이제 좀 일을 많이 하셨죠. 일을 많이 네, 하면서 일을 이제 하셨죠. 먹고 살기에 네.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때 운동을 해서 운동을 아예 그쵸. 빼먹지는 않았죠. 네, 그 꾸준히 대신- 하셨지만 그렇죠. 그 대신 시합 때 준비처럼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한 건 또 아니에요. 시합 때 준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요. 1년 동안 그 시합 준비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시합 때만큼은 뭐 너무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그 패턴으로 또 열심히 1년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더 발전을 하시리라 믿고 이제 최한진 선수 역시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제 보디빌딩은 40대부터라고 네, 전성기죠. 네, 전성기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도 조금씩 제가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다 모자란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그쪽을 좀 타겟해서 좀 더 영양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녹화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제 제가 보디빌딩 처음 시작한 시점이랑 지금까지 보디빌딩이 아니네요. 근력 운동을 이제 처음 그렇죠.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13kg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찾아보니 조사를 해보니 내추럴로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이나 뭐 체중 이런 것들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13에서 한 15kg 정도, 그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kg 이상 남았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한진 선수도 거의 이제 21살이죠. 그렇죠. 21살에 이미 사실 뭐 제 시합 체중 정도를 가지고 계셨고, 네. 물론 저보다 키가 훨씬 크시지만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합 체중까지 75에서 저 지금 시합 체중까지 89, 그렇죠. 14kg 정도를 이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1kg 1kg 이상, 정도는 나왔죠. 1kg 가까이는 네. 최소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1kg를 등 쪽에 붙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등 쪽에 등이 많이 모자라기 네. 때문에. 뭐 이건 사실 뭐 또 아까도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는 건데 네. 뭐 한번 이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한번 나눠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합 영상을 또 그 짐종국 채널을 통해서 또 봤어요. 포징이나 이런 거 마선호 선수가 이제 좀 그쵸. 도움을 네. 통해서 많이 또 좋아지시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선호도 있어. 다 같이 이제 본 사람들도 등이 좀 이거 아쉽다 이게 아니라 아쉽죠. 그 네. 경쟁한 선수와 이제 등의 비교가 됐다. 크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시는 게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이제 그런데 뭐 계획이나 이런 전략이랄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을 명확한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만 개선하면 되니까. 그렇죠. 운동의 이제 강도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동 강도는 저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막 더 많이 올리기보다는 운동 방법을 조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씩 바꿔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딱 판단이 안 섰지만 네. 그거를 조금씩 바꿔가 나가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붙는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면 뭐 챔피언이 너무 될 좋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몸 외적으로 네. 이제 그냥 와 이런 부분도 좀 더 좋아지시면 더 좋겠다. 지금도 너무 좋으시지만 그렇게 느꼈던 게 뭐 감히 느꼈던 게 포징도 너무 잘하시지만 특히 저는 이제 춤추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춤추는 것도 여기서 여기서 또 네. 많이 먹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클래식 피지크, 클래식 포즈 같은 게 네. 너무 좋으시지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네. 들었어요. 제가- 마선호 선수가 뭐 개선은 했지만 맞아요. 더 여지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운동을 많이 했지 내 포징 연습을 솔직히 어. 그렇게 많이 하진 네. 않았어요. 네. 물론 많이 해야 무조건 되긴 하지만 네.
이 운동에 대한 강도가 너무 막 세고 따로 이제 포징 연습해야 되겠지만 이 운동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없어. 포징 연습 정말 잠깐 하고 끝나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 제가 보완할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보완을 받아들여서 그 보완 안 된 부분을 조금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포징도 보완된 최현진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 벌써부터 궁금하고 포징도 네.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네. 그렇다기엔 사실 또 해외 팬들도 그 춤추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해외 선수들은 퍼포먼스 좋아했어요. 좋았다고. 네. 해외 선수들 저도 좋았어요. 해외 선수들 되게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막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기타 리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CC 스쿼트 하는 그게 전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둔근이 진짜 와 그게 강조되니까 또 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든 동작이잖아요. 얘기했지만 이게 어렸을 땐 더 잘 됐거든요, 솔직히. 30대 때 훨씬 잘 되고 더 많이 내려가는데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밖에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 동작은 또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뭐 옛날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막 춤추는 것들 있으면 보고 많이 따라했던 것들. 어렸을 때 막 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보면 네.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뒤로 네.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그것도 했고 다리 찢는 것도 해보라서 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특기가 돼버렸죠. 아니 근데 공교롭게 그게 보디빌딩에 너무 잘 어울리는 동작인 거예요. 특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기타를 치는 이 모션과 함께 이 CC 스쿼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둔근이랑 이런 게 강조되고 복근에도 힘들어가고 그냥 그거 자체가 되게 멋있고 난이도가 되게 높으니까 그냥 힘듭니다. 뭐 외국인들이 반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좀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정말 킬링 포인트였고 저는 이제 프로 선수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킬링 포인트, 포즈 하나, 킬링 포즈 하나, 뭐 퍼포먼스도 그렇게 눈에 기억에 확 남는 그런 그쵸. 퍼포먼스. 네. 네, 그것 물론 이제 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이제 그쵸. 퍼포먼스 하신 거지만, 맞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해도 기억에 안 남는 챔피언들도 있는 반면에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기억에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퍼포먼스도 다리 찢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저지들한테도 조금 기억이 좀 남아 있지 않았나. 네. 조선 한국 같은 선수인데 저지잖아요. 같은 또. 저지예요. 네. 옛날에 왔을 때 다리 찢고 좋은 퍼포먼스 그쵸. 보여줬던 선수다라는 네. 걸 좀 각인시켜주는 것도 저한테는 어, 좋은 결과 또. 저 친구 또 나왔구나. 저 친구도 나왔네. 네. 또 똑같은 네. 좋은 거 보여주겠지라는 기대감도 네. 있으면 또 제가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또. 근데 만약에 또 똑같이 했으면 오히려 에이 또 하네. 네. 기억나는데 네. 또 했던 거 하네. 오히려 더 못하는데 이랬겠지만 필살기가 하나 딱 나와가지고 나와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 그 프로 시합 우승하셨을 때보다 뭔가 좀 더 수줍어 보이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저는 그 뭐랄까 이 도움을 이번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에 프로카드 땄을 때보다는 도움을 이제 선호도 그렇고 종국이 형한테도 그렇고 저희 회원들도 되게 후원을 많이 해주고 조승우 배우님들도 저한테 네, 그렇죠. 네, 서포트를 되게 많이 네.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딴 게 아니고 정말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50%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 퍼포먼스 자체가 첫 프로쇼 그 퍼포먼스에서? 자신감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이번이 조금 수줍어 보이시는 그 퍼포먼스 포인트가 있어요. 때여서 네. 그 퍼포먼스는 솔직히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이 살이셨군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네. 퍼포먼스 다음 거 이거 하고 이건 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못 느꼈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첫 그 프로쇼는 저 기억하기로 되게 자신감 넘치시고 다리 찢으실 때 하면 뭔가 짝짝짝짝 시원시원 뭔가 그 맞아요. 모습이 그리고 계셨었는데 이 무대가 되게 그 무대에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시합장 가자마자 무대의 이 상태를 보거든요. 이렇게 네. 가서 올라가서 미끄럽나 안 미끄럽나 네.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좀 더 살이시고 살이시고 되게 천천히 해야겠다, 좀 더 덜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못 보여준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이거를 다 넘기신 것 그래도 같아요. 조금 그래도 네. 준비했던 거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일 인상 깊은 선수가 제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남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합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 그 머신을 이번에 처음으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네네네. 데서 해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계실 때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시합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뭐 90% 이상이
머신 위주로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 전에는 프리웨이트를 굉장히 제 센터도 프리웨이트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프리웨이트를 느끼지 못한 요즘에 머신이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프리웨이트를 느끼지 못한 이 자극이나 이런 관점들이 확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웨이트에서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그냥 머신으로 다 느끼면 다치 점수도 더 적어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더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마 거의 머신 위주로 물론 프리웨이트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머신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등 운동을 진짜 머신 좋은 거에서 그냥 그쵸, 머신이 아니라 이제 맞아요. 예. 정말 유명하고 그쵸, 비싸고, 비싸고, 희귀한 머신에서 그쵸. 많이 하는 그 노력을 들인 뒤로 저도 많이 바뀌었다고 어,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맞아요, 동안. 맞아요. 예. 아마 최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1년 동안 엄청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저도 생각. 관절의 부담이 굉장히 적으면서 그 부위 타겟의 그 중량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프리로 등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뭐 바벨로라든가 그쵸, 덤벨로 뭐 프로 그쵸. 이런 시간도 좀 또 많이 걸리고. 제한이 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부담도 좀 맞아요. 늘어나는 거. 예. 근데 저도 이제 머신 위주로 바꾼 뒤로 더 잘 되고 재밌는 게 프리웨이트도 잘 돼요. 맞아요. 예. 네. 그거 나와서 하고 나서 가끔씩 프리웨이트 하면 이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와요. 예, 전 예. 옛날에 바벨로 할 때보다 지금이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예. 저도 데드리프트 마찬가지. 예, 맞아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최현진 선수 등 보완이 된 내년의 올림피아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종국님과의 네, 그 인연을 인연. 저희가 또 맞아요. 여쭤보지 않을 종국이 수가 형의 없습니다. 인연이 깊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두 분, 네. 그 조승우 배우님과 네. 김종국님 그 두 분과의 인연 꼭 맞습니다. 깊습니다.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김종국님과는 어떤 인연이 되셨죠? 종국이 형하고는 10여 년, 진짜 10년 전이죠. 제가 막 이제 그 머슬매니아 나가기 전인데, 그 정도에서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종국이 형이 그쪽 센터로 계속 운동을 다녔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그 트레이너를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세한 건 모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종국이 형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죠. 그 당시에도 중국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를 좀 알려주면서 좀 와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를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체크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원 가르치고 있을 때 이거 데드리프트 시킬 때 이거 조금 허리 너무 이렇게 너무 말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조금 이 센터를 딴 데 옮기면서 인연이 조금 끊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합을 또 19년도에 나가면서 그 센터로 다시 옮기는 그 중국형 센터로 옮기면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다시 다 만나서 또 다시 인연을 이어가면서 그때 당시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응원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저한테는 이거 말도 안 돼.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말도 이거 연예인 정말 이거 연예인분들이 저 하나를 위해서 다른 어디- 일정이 있는 게 일정이 아니라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위해서 가신 일정을 거잖아요. 3박 4일을 다 빼버리고 네. 저를 위해서 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그 김종국님이 김종국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네네. 촬영도 최현진 선수 이제 아, 센터에서 네, 많이 맞아요. 하셨고, 예. 그 그리고- 도움도 저는 많이 받았고. 네, 예. 그런 이유로 또 이제 최다 출연자시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김종국 최다 출연자. 지금 지금 이제 마선호 선수가 마선호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최다 출연자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맨날 볼 때마다 반갑고 좀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조용히 이제 계시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저 성격상 제가 네. 뭐 성격상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하지 못해가지고 서처럼 이렇게 딱 말 잘하고 네.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럽기도 너무 부러웠고 네. 왜냐면은 제가 또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K-팝 아이돌 마스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저희 중학교 때는 네.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중국이 그 형. 아이돌 선수들이 아이돌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오마이걸도 오마이걸. 오시고 스테이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웬만하면 네. 다 오마이걸 계셨었던 저희 것 쪽에 같아요. 촬영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출연자가 혹시 계실까요? 기억에 남는 출연자분은 코요테가 그렇죠. 아무튼 종민 씨가 너무 많이 웃기다. 그쪽 이제 네. 저희 세대가 코요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오마이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는데 맞아요. 뭐 코요테 아는 분들 나와서 너무 신기하죠. 네. 에픽하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뭐 코요테나 이런 거 나오면 네. 내가 코요테 바로 옆에 있어. 말도 안 돼. 티는 안 냈지만 네. 이렇게 수줍은 표정이 저도 얼어 있죠 거의 아무 말도 못하가 얼어 있는 순위에 있죠 거의. 네. 근데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분이 딱 마선호 그렇죠. 선수잖아요. 선호죠 선호. 이게 또 마선호 선수와의 인연을 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음. 김종국님을 가운데 두고 최한진 선수와 마선호 선수가 이제 이렇게 오른팔 왼팔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분 다 너무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봤을 때는 진짜 성향 자체가 딱 반대되시는 것 다르죠. 같아요. 완전 네. 다르죠. 예. 선호 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필하고 맞아요. 나서고 이렇게 하시는 타입이세요. 근데 최한진 선수는 좀 더 나서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더 뒤에 계시고 그렇죠. 지켜보는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또 그렇게 되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드러내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그런 분들이 그렇죠. 되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비되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선호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막 되게 잘하시고 어필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 형은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맞아요. 그냥 약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한진영님은 저 형님은 더 잘 될 수 있고 잘 되셔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덜 적극적이시니까 누가 끌어내지 어, 아니. 왜 이제서야 그 네. 올림피아 진출이라는 엄청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국 채널 나온 것도 있지만 네. 물론 그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잘 되고 더 그 어떻게 보면 내추럴 보디빌딩의 대들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 계기로 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거를 따고 나서 더 많은 응원들을 주시더라고요. 일일이 답변을 다 못 해드렸긴 했지만 좀 이렇게 책임감을 할까 내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그럼요. 그들이 이제 걸어갈 행보라고 어떻게 또 마음이 들어서 네. 내가 정말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발달해서 이제 잘 이 정점을 찍는 점을 잘 보여준다면 그들도 어느 정도는 그럼요. 길이 좀 네. 보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약간 큰 산이 하나 있어야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사람들이 나도 올라가려고 여기까지는 갈 하거든요. 수 있다는 네. 생각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이제 엄청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진 선수를 좀 오래 봤죠 저희. 오래 봤긴 했어요. 오래 네. 봤죠 저희. 그러나 뭐 네. 김종국님이나 뭐 네. 이렇게 그분들보다는 좀 적게 봤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 너무 좀 이렇게 뭔가 저조차도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또 네. 저희 초대를 또 드렸던 거고 또 흔쾌히 또 나와 주신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선우 선수와의 인연이 또 재밌잖아요. 그쵸, 사실 선우는 그게 전혀 너무 이제 일면식 없는 사이셨죠. 아니고 선호는 일면식이 한 명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네, 맞네요. 제가 처음 심사를 보셨죠. 심사를 한번 봤어요. 네. 심사 봤는데 선호도 굉장히 좋은 하체하고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있어.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1등에서 와 좋구나 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확정되어서 계속 1등을 휩쓸더라고요. 그 이후로 쭉 휩쓸어. 와,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출연하게 돼요. 짐종국에 출연해서 이제 같이 하체를 하면서 조금은 그때는 좀 서먹서먹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네. 형 동생 사이는 아니었고, 예. 동갑이신가요? 동갑이죠. 빠른 동갑이시죠. 8이, 빠른 83. 한진 저는 형님이 8이고 선우 형이 빠른 빠른 83. 83. 빠른 83에서 그때 네. 중국 형이 이게 해결해 주셨죠. 너네 무슨 사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해. 그러면 이 친구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하게. 저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에서. 그래서 하면서 선호는 또 그 당시 버지니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 대회 준비를 해주면서 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서포터 디렉팅을 너무 많이 잘해줘가지고 댓글에 진짜 마선호가 신의 한 수다 그쵸, 이런 맞아요. 반응이 너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한테. 가서 포징 그리고 뭐 그 탄 컨디셔닝 바세린 발라주고 그쵸, 이런 거를 하고 대회 진행 중에도 계속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계속 외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1등 했을 때 그 진짜 찐으로 감동으로 울음이 나오는 것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 멋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아마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이제 그 감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선호하기에는 정말 너무 고마운 편이 있어서 항상 여기서 근데 이제 이쯤에서 저희의 그 항상 제가 드리는 나락 질문 마선호와 내가 보디빌딩 시합에서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어렵네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붙게 되지 않을까요? 선호가 이런 쪽으로 좀 나가지 않으면 어렵네. 선호도 너무 좋은 컨디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무열에 가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등은 질 것 같아 근데. 그러나 등은 지지만 하체는- 시합은 이긴다. 아니야 시합은 이긴다. 등수는 내가 더 이긴다. 이 부분별로 봤을 때는 하체는 괜찮은데 등은 선호가 굉장히 좋고 어깨나 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손형 어깨. 네, 어깨랑 등이 굉장히 네. 좋더라고. 팔도 근데 마찬가지지만. 또 최한진 선수 역시도 가슴이랑 어깨 볼륨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한진 선수의 강점은 이 전면에서 모든 부위가 볼륨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팔도 좋으시고 어깨, 그리고 가슴이 특히 볼륨감이 엄청 너무 좋으시고 거기에 또 밸런스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충분히 좋은 하체. 하체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전반적으로 좋으시기 때문에 뭐 스스로 자각하고 계신 단점을 충분히 다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저도 그나마 좀 하체를 너무 옛날에도 육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체를 좀 뺀 상대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조금 더 올리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저도 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나가면 다시 올림피아 나가면 전체를 다 강도 있게 해서 또 좋은 몸으로 더 나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고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스쿼트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네, 물론 맞습니다. 어릴 때 많이 어렸을 하셨기 때 때문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스쿼트는 저희 많이 올려봤자 120으로 많이 그냥 느낌 위주로 많이 하죠. 저는 120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120, 140으로 네. 많이 올렸던 게 140 정도고 제일 많이 올렸던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체 자체도 자주 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제 시합 시즌 되면 2번 정도는 하는데 그래 하셨네요. 네. 이제 그 비시즌은 거의 많이 안 하긴 하죠. 또 이제 그 김영재 선수가 이야기하기로 제가 그냥 콘텐츠 촬영차 그냥 저희 셋이서 같이 하체 운동해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랬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겁이 딱 났어가지고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한번 진짜 모시고 진짜 같이 함께 하체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생각했던 충격적인 그 하체셨기 때문에 그 비결이 물론 이제 한참 옛날부터 그쵸. 쌓아온 거긴 하겠지만 그게 많을 거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다치면 운동을 못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볍게 많이 좀 집중 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 막 무게를 치거나 지금은 아직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근지구력 자체가 좋으시니까. 네, 그것만큼은 좀 이제. 네, 제가 거기가 정말 최고로 약한 데가 근지구력이거든요. 제가 하체 근지구력이 정말 약해가지고. 디센딩, 컴파운드 이렇게 계속 들어가. 하체는 그렇게 세 찢은 땐 들어가줘야죠. 근질이 나와서. 저는 유산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전 하체에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오래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유산소 저도 유산소 맨날 들어갔긴 했네요. 매일매일 들어갔긴 했네요. 근데 이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없이는 그리고 우승했는데 나도 힘들지 않게 우승하면은 무슨 그쵸 말이 안 되죠. 무슨 그 눈물도 안 날 거. 우승했네 이런 느낌이 나서. 저 사실 제 이번에 좀 약간 힘들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힘들었겠죠. 그게 몸을 만들면 운동을 하고 막 다이어트가 힘들고가 아니라 저는 이게 목 부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이거를 괴롭히는 거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사실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워낙에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래 했었으니까 또 다이어트 자체를. 사실 식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먹는 거 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겁니다 진짜. 먹는 거 참는 게 좀 어려우신 편이에요. 저는 워낙에 잘 먹어서 소화나 이런 걸 잘 시키기 때문에. 저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워낙에 잘 먹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대한 거가 힘들었죠. 그래서 보디빌딩의 덕목인 것 같아요. 먹는 거를 잘 먹어야 결국에는 보디빌딩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주어진 것만 먹는 걸 잘 먹어야지 또.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한 겁니다. 단순히 궁금한 건데 최대 나는 이거를 이만큼 먹어봤다. 정말 인생 일대 나 이거 이만큼 먹어본 거 정말 자랑할 만큼 많이 먹은 거예요. 그죠. 거의 다 많이 먹는 거는 거의 뷔페를 많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배가 터질 때까지 먹긴 합니다. 그럼 접시로 치면 한 몇 접시 정도? 접시로 뭐 10접시는 먹죠. 10접시는 먹죠. 쭉쭉 먹죠 그냥. 저는 한 4접시 먹으면 많이 먹었다 생각하거든요. 4접시면 시작입니다. 이게 덕목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또 잘 먹는 친구가 이제 이용승. 용승 씨. 용승이도 한 5접시 정도면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시작이죠.
역시 보디빌딩을 하면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햄버거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햄버거는 그죠. 그 햄버거를 먹고 네. 다른 거 또 먹고 이렇게 햄버거를 많이 먹진 않고 이 그냥 햄버거를 이제 먹었다. 시작하는 햄버거 먹고 이제 딴 거 좀 먹어볼까? 그렇죠. 약간 이런 족발을 내가 대짜를 먹고 네. 그 다음에 햄버거를 먹고 그 그다음에 다음에 다른 거 먹고 것도 이런 거 되지. 이거를 많이 먹어 한 개를 많이 먹어 아. 이런 또 느낌은 아니에요. 진정한 대식까지 네. 먹었어요. 요거 한 가지로 아. 많이 먹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그래도 LA 가가지고 네. 영상 많이 봤습니다. 네.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총 합은 많이 안 먹었는데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거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칙필레이 아시죠? 예. 그거 먹고 인앤아웃 버거 먹고 인앤아웃. 그다음에 이제 숙소 가서 이제 피자랑 나초 먹고 이거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엄청 많이 드셨는데 아침 먹. 근데 그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체중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미국에서는 한 끼에 몰아 먹어서 아. 체중은 많이 안 늘었어요. 한국 와서 이제 삼시세끼 배달 음식 먹으니까 늘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한국의 한국 배달 음식이 살찌는데 최고입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워낙 잘 드시니까 네네. 이제 비시즌에는 뭐 가리지 않고 잘 이렇게 골고루 그렇죠. 뭐 비시즌엔 좀 크게 드실 것 뭐 같아요. 가리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에는 어떻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2,500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500에서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조금씩 줄여 나가서 뭐 3주에 1,000, 뭐 100칼로리 좀 줄이고 계속 줄였다가 네. 내 몸을 빠지는 걸 좀 봐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을 다 올립니다. 네. 끝까지 아, 계속 오히려? 올려요. 네, 오히려 더 올려서 운동 강도는 그대로 갖춰가면서 오히려 운동 강도도 더 올려버리고 네. 유산소나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도 올려버리고 다 올려서 운동 강도로 잘 먹은 만큼 힘이나 이런 것들 집중력이 더 좋아지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이용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도 있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의 오트밀을 150g 어우. 먹고 그쵸 아침을 먹고 운동 끝나고는 현미밥 300g 네. 먹고 이렇게 해서 한 4끼 정도 운동 이렇게. 끝나고 현미밥을 드시는 혹시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조금 소화나 이런 것들이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현미밥이 오히려 오히려 편하죠?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아는 동생도 네. 자기는 백미보다 현미밥이 더 더 편하다고. 편해요. 저는 속이 편해요. 오트밀도 마찬가지로 저는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 쌀밥보다. 친구도 근데 엘리트 선수이거든요. 수영 선출. 그 약간 그런 장거리나 이런 거를 좀 익숙한 사람은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신기하네요. 배고픔도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빨리 먹는 거 쌀밥 같은 건 배고픔이 또 빨리 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현미밥으로 300g 먹고 나면은 정도까지는 잘 오후에 레슨할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백미밥이 더 뭐 소화가 잘 되고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또 느낄 수가 개인차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거 그때 누가 말씀을 하셨지? 최한진 선수가 말씀하신 건지 김종국 선수가 말씀하신 건지 제가 김종국께서 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식단이 같을 여기 홍준영 선수가 얘기했네요. 사람마다 식단이 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좋은 식단이 만약에 그냥 이게 최고의 식단이 있다고 하면 뭐 보디빌딩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100명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의 식단을 따라하기보다는 나한테 잘 맞는 식단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최현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이런 게 나는 되게 잘 받아가지고 단백질은 이런 거 많이 먹고 네. 탄수화물은 아까 말했던 현미밥 좋아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좀 추천한다. 나 이 음식이 참 좋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계란이랑 연어를 좀 많이 먹었던 거 이번에. 계란에 연어를 좀 많이 먹어서 네. 저녁엔 연어 위주로 많이 먹고 아침에는 계란 위주로 많이 먹거든요. 네. 이 저녁에 먹는 것도 연어를 먹으면 좀 그것도 속도 편안하고 네. 아침에도 먹으면은 운동 전까지는 또 속이 편안하고 일단은 속이 불편한 운동 전에 속이 불편한 거는 되게 내가 컨디션의 난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속이 편안해야지 이 컨디션이 잘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다른 비장의 무기 같은 비장의 무기 글쎄요. 비장의 무기란 건 저한테는 크게 없죠. 없죠. 많이 예. 없고 예. 그냥 꾸준하게 같은 음식을 꾸준하게 먹는 거가 비장의 네. 무기입니다. 예. 질리지 않고 예. 뭐 현미밥 뭐 오트밀 아침에는 거의 오트밀이랑 계란 위주로 먹었고 파우더 위주로 먹었군요. 예. 아침이랑 예. 파우더 위주. 점심에는 고구마랑 계란 위주로 먹고 예. 그냥 운동 전에는 운동 후에는 그냥 닭가슴살이랑 예. 현미밥이랑 현미밥. 먹고 예. 저녁에 연어랑 고구마랑 이렇게 예. 먹어서 아. 이렇게 한 4끼 정도를 되게 네. 다양하게 네. 잘 드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먹었어요. 네. 네. 그럼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먹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또 있으실까요? 옛날에 막 다 저장했어요. 이렇게 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저장하잖아요. 오 이거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야겠다. 오 이거 다이어트 끝나고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다이어트 끝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기쁨의 그것도 있겠지만 딱히 안 먹고 네. 싶죠. 네. 배고픔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미 먹지 않아도 배고파 네. 부르더라고요. 저도 미국 가기 전에는 네. 한국 돌아오면 여기 식당 맞아요. 가야지 다 이거 저장해 시켜 먹어야지. 네. 근데 와서 배달의 민족 켰는데 먹을 게 없냐. 아니, 맞아. 먹을 게 없어. 예. 이거 맛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다시 보니까 또 이렇게 맛이 네, 없어 보이고.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고 네. 그냥 다이어트를 하시면 식욕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기실 겁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또 머신 맛을 제대로 보셨잖아요. 네, 어우 너무 이번에 개인적으로 난 이 머신 참 네. 좋더라. 이거 좀 계속 쓰고 싶더라.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구를 많이 있는 데서 그 센터를 끊어가지고 해봤는데 네. 이 기구가 다르다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네. 해머스트렝스랑은 또 차원이 다른 그렇죠. 움직임과 각도 이제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파나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오랜만에 또 설레면서 이제 운동을 가는 네. 맨날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설레면서 또 네. 운동을 가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죠 그때. 새로운 자극이고. 새로운 자극이고 이거 할 때마다 등에 대한 파나타 그 운동기구를 쓰면 여기 딱 이번엔 좀 더 집중해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는 여러 가지 쓰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저는 최고는 일단은 파나타를 쓰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그 해머스트렝스도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나쁜 네. 기구가 아니고 나쁜 되게 기구는 엄청 아니죠. 좋은 너무 기구죠. 네, 좋은 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그 기구에 너무 적응돼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적응이 안 되고 다른 것인데 그거 기구에는 적응을 시킬 시간도 없이 바로 느낌이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저도 놀랐던 게 파나타를 처음 했을 때인데 그냥 이 머신은 그냥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고 근육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자 이게 당기세요. 자 이게 광배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알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더 좋죠. 훨씬 좋죠. 그래서 이게 프로 선수들이 괜히 머신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머신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이번에 그 혹시 머신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머신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 거두셔가지고 후원을 이제 받으시면.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얘기 중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나타에게 후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또 여기서 되게 파나타 저기 수입하시는 여기 사장님 보고 계세요? 네, 여기 최현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되면은 제가 그럼요. 공이 있는 걸로. 좋습니다. 아무튼 뭐 머신 얘기도 좀 해봤고요. 자 내년에 이제 내년 정말 이제 중요한 시합이 결국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쭐 수는 없겠지만 뭐 나는 이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할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는 안 했던 것들인데 이런 거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코칭은 받으시긴 했지만 코치를 새로 고용할 거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체중을 그렇게 많이 올릴 생각은 없고요. 체중을 한 3, 4kg 정도로 충분히 뺄 수 있을 정도의 그 컨디셔닝과 근량을 잘 가져가면서 조금 매스업을 조금 할 생각이고 거기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영향을 코치를 좀 받아보고 코치도 마찬가지로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한두 개를 하는 게 다르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코칭도 조금을 써서 조금은 할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주제 넘게 제가 꼭 코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든 그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죠. 왜냐면 이제 같은 경쟁을 해야 되면 그 친구들이랑 비슷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걔네는 코칭을 거의 다 끼고 있기 그쵸, 때문에 예. 영양이나 거기에 코칭을 다 플러스 또 이제 약물 차이까지 있잖아요. 아, 그럼 그쵸.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결국에는 걔네가 하는 것들 모두 약물 빼고는 다 따라 해야 따라해야 된다고 돼요. 저도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발전이 있으니까 네.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잘 받아들이는 게 나의 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을 또 받고 더 업그레이드된 최현진 선수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최현진 선수의 보디빌딩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아유, 내주셔가지고 너무 언제든-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예상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끝냈어요. 왜냐면 진짜 처음이에요. 거의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고 너무 다 내용이 알차가지고 과감하게 이미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 듣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실 테지만 마지막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닐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최한진 선수 좋은 소식과 함께 또 이 자리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한번 모실 수도 있고 네. 저희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최한진 선수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 자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끝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 여기 시청자 여러분 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한진 선수가 이제 대치동에서 네. 샵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최한진 선수께 혹시 그 배움을 또 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또 문의를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조승우 배우님도 네, 조 배우님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거의 7년, 8년째죠. 거의 8년째 네.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믿고 배우는 최한진 선수의 그 티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한진 선수였고 저는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